자, 지금 1에서 3번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조금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는 여러분들 한번 제 속도를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중요한 게 이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교내신문의 학생 기사문이고, 네, 파란색으로 다시 쓸게요. 가는 기사문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보도 이후에 열린 회의이다. 자, 나는 밑에 있겠죠? 네, 나는 회의이다. 네, 기사문과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사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목, 그리고 기사문의 사건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와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대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주제로 각각 나뉘는데 그 부분마다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사문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꽃 학생자치실이 달라진다. 학생자치실이 달라지는 게 사건이겠네요. 그래서 학생회의를 통해 학생자치실 활용 방안 논의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학생자치 활성화 위해서 3월부터 교육청 지원으로 참여형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논의할 예정이다.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학교는 잠시만요. 내려가서 우리 학교는 학생회실이라는 공간이 있었지만 학생회에서 회의를 할 때만 사용하여 학생회실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공간이 협소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회 행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 첫 번째,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 가지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바꾸겠다는 소리겠죠. 기존 학생회실과 옆에 있는 교실을 합쳐서 학생자치실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넓어졌네요. 현재는 위치만 정해진 상태로 학생자치실을 활용 방안에 대해 학생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위치만 정해졌고 나머지는 회의에서 논하겠다. 그 회의가 나겠죠. 회의는 6월 9일에 학생실에서 열린다. 장소 6월 2일까지 학교 누리집과 소통망을 통해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자치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참관하는 학생은 참관도 할 수 있네요. 학생회실에서 별도 신청을 받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공간, 그 다음에 학생자치실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회의 예정이다. 요약을 해보면 앞으로 학생자치실 구축 사업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어려웠어. 그리고 넓어지고 위치만 정해진 상태야.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 예정이야. 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난데요. 나를 보기 전에 조금 팁을 주면은 가만 보고 풀 수 있는 것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을 보면 가만 보고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나도 같이 봐야 돼서 풀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에 글에 반영된 거, 제가 반영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면 된다 했죠. 네, 아까 방금 가 봤었어요. 4줄 요약도 했었죠. 학생자치실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을 제시해야겠군. 네, 목적 아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어려움 첫 번째, 잘 모르는 학생 많았고 공간 협소해서 행사 진행하기에도 어려웠으니까 이런 부분을 넓히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자치실 활용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는 주체. 회의는 4문단에서 나왔죠. 네, 회의는 3, 4문단 보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학생자치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학생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의 주체는 뭐다? 학생회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개념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문을 읽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체는 학생의. 네, 그러면은 두 개 고르는 거니까 기억 니은이죠. 네, 답은 1번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회의인데 회의에서는 안건이 중요하다 했죠. 네, 가볼게요.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건. 학생자치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학생1은 사전조사 결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 학생 2는 현재 학생 임원으로 한정된 사용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다. 학급 동아리 소모임 단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1은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2랑 1은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학생 3은 이제 문제점 제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기간이 겹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건이 일단 의견 활용 방안 중에 사전조사 결과부터 사용 대상 확대하자였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안건 사용 대상 확대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겹치면 어떡할 거냐 하고 학생회장이 몰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회자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자의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확대 겹치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사전 예약하면 된다. 그래서 1하고 3은 아주 짝짝꿍이 잘 맞죠? 그래서 동의합니다. 학생에서 예약관리 담당자 정하여 이거 다 담당자 정하면 일인데 학생애들이 많이 바빠지겠네요. 네, 정하여 운영합시다. 네, 학생회장은 그 학생회가 바쁘든 말든 네,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학생자 지시를 모든 구간 활용하되 예약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활용 방안은 없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안건 사전 예약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건 학생이가 얘기하네요. 학생의 행사를 학생자치실에서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학생의 행사죠. 네,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학생의 행사 장소가 자주 바뀌다 보니 행사를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자주 바뀌면 안 돼. 그 다음에 잘못 찾아가는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눔 마켓, 고용 물려주기, 우산 대여 같은 학생 활동을 모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학생회장은 학생회장 나왔으니까 빨간색으로 치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장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번은 빨리 확정이 됐네요. 근데 이번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은 어려웠다. 뭐가 어려웠냐? 자주 바뀌어서 준비하는 거랑 잘못 찾아가는 게 어려웠다. 네, 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안건을 가기 전에 학생 3이 태클을 거네요. 학생자치실에서 회의나 모임 이거 예약제로 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학생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태클이 아니라 새로운 의견이었네요. 공간 구성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 세 번째 안건으로 칠게요. 공간 구성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학생이자 네, 그래서 학생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공간 구성부터 논의를 해야겠다 하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2가 이어받아서 우리 학교 동아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동아리. 그래서 학생회장이 옳았구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가 필요하겠냐 하니까 학생이가 건축 디자인 동아리 해라. 그래서 학생들은 경험이 있으니 의견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지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전달만 하면 될까요? 학생회장 권한이 엄청나네요.
다음 회의 때는 건축 등의 동아리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자 취질 공동 구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취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한번 5번을 먼저 볼까요? 학생회장한테 저희가 체크를 해놓길 잘했죠. 왜냐면 회의는 진행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회의나 토론은 진행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자의 말에 읽으면서 체크를 해두면 좋습니다. A는 여기 있고요. 네, 학생자치실을 학생들의 모임 공간을 활용하되 예약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예약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활용 방안은 없을까요? 해서 첫 번째 안건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는 바라였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썼죠. 네,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나요? 별로 안 예쁘게 되네요. 네, 그러면 하이라이트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동아리, 공간 구성에 대해서 동아리한테 부탁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동아리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볼게요. A는 이제 예약제로 운영하겠다라고 안건을 다음으로 넘기고, B는 이제 뭐 어떤 동아리한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A에서는 상대의 발언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하고 있죠. B도 긍정적이죠. 근데 B도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1번은 X, B와 달리가 X죠. 여러분들 또 약간의 잔소리나 팁을 좀 주면은, 우리가 국어 문제 풀 때 선택지를 체크할 때 이 선택지 바깥에 X를 칠하는 것보다 선택지 안에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X를 쳐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A에서는 B와 달리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A에서는 상대의 발언 내용을 되물으며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확인하고 있다 했는데 되물는 적이 없죠. 네, 좋습니다. 학생자 치실을 학생들의 모임 공간을 활용하되 예약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반복은 하되 되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B에서는 A와 달리 B에서는 상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동아리한테 부탁할 건데 이거 추가 설명으로 될 수 있는데, 일단 밑에도 넘어가 볼게요. A도 봐야죠. A는 추가 설명이 학생자치실 학생 모임 공간을 활용해서 예약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OK 사인 내리고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추가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일단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도 볼게요. B에서는 상대의 발언 취지를 확인하며 논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묻고 있죠. A는 발언 취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A와 같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5번은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A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B 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려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동아리의 도움을 받아서 공간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아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로 나갔어야 됐는데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는 게 없죠. 네, 정리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다. 네, 6번 가볼게요. 가와 가는 기사문이었고 나는 회의였는데 맥락을 고려할 때 가를 읽고 나를 참관한 학생이 아까 참관할 수 있다 했거든요. 참관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네요. 찾아가야겠죠. 기억을 들으니 기억 뭐였죠? 얘네요. 사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 회의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는 학교 누리집과 누리소 통망을 통해 취합한 것이겠군. 아까 기사문 5문단에 있었거든요. 5문단에
6월 1일까지 학교 누리집과 누리소통문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계획이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맞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을 때리니, 자, 니은, 현재 학생이 2번으로 한정된 사용 대상을 학급, 동아리, 소모임 단위로 확대하자라는 의견인데요. 평소 학생회실을 학생의 임원들만 이용해서 학생회실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겠군. 이건 어려움은 이문단에 있었죠. 문단을 가보면 학생회실이라는 공간이 있었지만 학생회에서 회의를 할 때만 사용하여 학생회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2번도 맞다고, 학생 임원들만 사용해서 라고 했죠. 디귿을 들으니, 디귿, 학생자치 사용을 사전 예약제로 하겠다. 사용대상 확대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생자치 사용을 예약제로 운영하자는 것은 위치를 고려한 의견이겠군. 위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나요? 일단 앞 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학교 행사나 수행평가식에 사용하려는 학생들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기랑은 관련이 돼 있는데 기사문도 볼게요. 현재는 위치만 정해진 상태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옆에 비어있는 교실을 합친다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고려했다가 어떻게 고려했는지 우리가 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7번 볼게요. 7번은 회의 이후에 다른 기사문을 썼대요. 아까 가가 전의 기사문이고 회의 전. 그 다음에 나가 회의고, 그 다음에 다음 뭐 보기라고 할게요. 보기가 회의 후 라고 문제를 잘 읽어줘야겠죠. 기사문을 작성할 때 독자를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요약을 해볼게요. 학생의 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학생자치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회의와 모임, 이거 예약제로 하기로 했었죠. 학생의 주최 행사 뭐 한 곳에서 몰아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1번 한 건이랑 2번 한 건에 대해서 활용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건축 디자인 동아리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3번 안건도 실행을 했죠. 학생회장 일 잘하네요. 동아리 학생들은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접이식 가벽 설치,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네요. 접이식 가벽 설치, 이동형 수납장 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네, 회의를 참가한 땡땡땡 학생은 학생자치실을 만드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좋았어요. 회의에서 열의도 느껴졌어요. 라고 모범적인 인터뷰를 했네요. 그래서 마지막 6월 20일에 열릴 회의, 앞으로도 또 회의 2가 열릴 것이다. 학생과 사업 담당, 이번엔 선생님도 낄 것이다. 함께 공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다음 회의, 네, 6월 20일이죠. 이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파악을 했죠. 안건 1, 2, 3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것, 접이식 가벽 설치랑 이동형 수납장 배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자의 의견을 통해, 필자의 의견이 있었나요? 일단 대답 못하겠고, 학생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헷갈리게 만든 게 땡땡땡 학생이거든요. 땡땡땡 학생의 의견이지 필자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8에서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장문 단독 세트인데, 장문상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초고네요. 자, 가볼게요.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가치 소비 속에다 가치 소비를 소개하는 거, 정보를 뭐 전달하는 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가치 소비가 뭔지 이해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문제 유형 보면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이것도 반영 문제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한다. 글을 보완할 건데 자료 활용 방안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자료 활용 방안 문제는 이제 화법 문제랑 그 다음에 작문 문제가 살짝 다르다 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화법 문제는 이제 지문에 자료가 어떻게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는지 약간 효과 측면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면, 이제 작문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일단 자료를 요약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같이 요약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그 내용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요약을 해야 되니까 장문 자료 활용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0번. 네, 10번 바로 옆에 있었네요. 조건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으로, A 어디 있었죠? 아, 마지막에 있었네요. 이거는 새로 문단을 쓰는 조건에 따라 글쓰기. 그래서 글의 흐름 고려하는 거랑 뭐 조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건데, 이런 조건을 활용한 글쓰기 문제는 팁을 조금 주면은 일단 형식적인 것부터, 형식으로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고, 두 번째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부터 찾는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한번 보면은 글의 흐름을 고려할 것은 뭐 대표적인 내용, 글의 주제랑 맞춰서 통일성 있게 잡아라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서리법과 비유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 형식적인 게 좀 크죠. 뭐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사실 위에 지문을 보지 않아도 서리법은 뭐뭐 하지 않을까, 뭐 일단 물음표가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물음표 없죠. 그래서 위에 걸 읽지 않아도 5번이랑 3번은 지울 수 있고 1번, 2번, 4번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너무 문제가 좀 쉽죠. 네, 그래서 이따가 와서 1번, 2번, 4번 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문을 마저 읽어볼게요. 가치 소비를 소개하는 정보 전달 글인데, 자, 일단 장문이니까 문단 번호부터 달아봅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가치 소비가 화제 나왔네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료를 활용을 했네요. 가치 소비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치 소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학생은 많지 않다. 이에 가치 소비의 개념과 실천 사례, 그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면 뒤에 네 문단밖에 없었으니까 이미 다 순서를 정리를 해줬네요. 2문단은 개념, 그 다음에 3문단은 실천 사례, 그 다음에 4문단은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볼게요. 가치 소비란 소비자가 본인의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여 소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치 판단을 우선시한다. 가치 소비는 가치 판단
우선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소비자 본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과감을 소비하되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저렴하거나 실속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돈 쓸 때 확 쓴다. 그 대신 뭐 그렇지 않으면 돈을 굳이 크게 많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가치 소비에는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는 소비도 있지만 다소 비싸더라도 사회적 윤리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비도 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소비가 기부로 연결되는 제품이나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 전자랑 후자가 나뉘는데 이거는 고가의 제품 구매를 해서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거고, 후자는 이제 사회적 윤리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단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사는 제품이 다르겠죠. 그래서 소비자 기부로 연결되는 제품이나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사회적 윤리적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 소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단 가치 소비의 정의와 유형과 그 다음에 긍정적인 면, 긍정적 기능 뭐였어요? 사회적 윤리적 의미를 추구할 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됐죠? 네, 3단 7천 사례에 가볼게요. 가치 소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미닝아웃이 있다. 그래서 미닝아웃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커밍아웃을 결합한 단어로 소비 행위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네, 좋습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비를 한 후 이를 누리소통망에 게시함으로써 SNS가 누리소통망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미닝아웃의 하나이다. 뭐 이거 외에도 SNS 미닝아웃 중에 예시로 SNS에 게시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거네요. 무조건 SNS에 게시한다고 미닝아웃이 아니에요. 미닝아웃 중에 하나가 SNS인 거예요. 또한 선행을 실천한 가게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불매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동참에 영향을 주는 형태도 있다. 불매까지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4번 사회적 우리가 선행을 실천한 가게의 제품 구매를 유도한다는 거는 돈줄 낸다 이런 표현도 쓰죠. 자세한 사항은 뉴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돈줄 낸다. 4분단 갈게요.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구매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기업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눈치를 보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의 바람직한 가치 소비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의의자 긍정적 기능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특정 용어를 분석하여 그 독자가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미닝아웃 의미를 뜻하는 가치를 뜻하는 미닝과 그 다음에 커밍아웃을 합친 말이라고 분석했다. 분석은 구성 요소를 잘게 쪼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되지 않은 거니까 1번 아니고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가치 소비를 접한 경험을 언급하여 경험? 우리가 독자가 경험한 거는 없는데 일단 가치 소비에 흥미를 느낀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설문조사는 경험을 했는데 가치 소비를 경험한 건 아니죠. 그래서 가치 소비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인 거지 가치 소비 자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으로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가치 소비를 접한 경험이 뭔데? 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그리고 그게 흥미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9번인데
자, 9번은 자료를 요약해야 된다 했죠?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 중에 일단 자료를 요약하려면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증가나 감소를 판단하면 되고, 시간의 흐름이 없으면 크냐 작으냐를 판단해 주면 돼요. 자, 지금 재료 1을 볼게요. 지금 시간의 흐름이 있죠? 네, 시간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다 굉장히 증가했죠? 그리고 이거는 감소했고요. 자, 증가한 걸 볼게요. 들어본 적 있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증가했죠? 그 다음에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 얘가 더 많죠? 왜냐면 14.2에서 46.7로 향상됐으니까. 그래서 얘가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 1만 보고 풀 수 있는 거 볼까요? 자료 1을 활용하여 가치 소비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지도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야겠군. 네, 구체적 수치 뭐죠? 인지도 지금 이 정도예요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고 적절하지 않은 거였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은 틀렸다. 뭐 답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답이 아니다. 네, 자료 2 볼게요. 요약을 해야 된다 했어요. 요약. 자, 신문기사.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더라도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이거나 포장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소비자도 늘고 기업도 는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와 기업이 늘고 있다. 건강한 지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려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 영향. 사실 맨 마지막 말이 요약이죠. 그래서 자료 2를 활용하여 2번 선택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 뭐예요? 폐기물을 줄이거나 생산 과정에서 포장재를 최소화한다. 네, 맞죠? 그 다음에 3번 요약해 볼게요. 전문가 인터뷰네요. 미닝하우스로 판매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거나 불매운동이 권유가 아닌 강요로 변질된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뭐 부작용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닝아웃은 윤리적 소비와 연결되어 사회, 환경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얘기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뉘앙스를 읽어내주면 되겠죠. 자료 3번 볼게요. 자료 3번 활용하여 미닝아웃으로 불매 의사를 표현하는데 발생할 있는 부작용도 다뤄야 되겠고, 뭐 다루긴 했죠. 자, 4번 볼게요.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가치 소비. 자료 1은 이제 설문조사였고, 자료 2는 신문 기사였죠.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설명해야겠군 했는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한번 물음표를 띄워봐야 돼요. 상호 의존적은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이거는 맞아요. 근데 기업이 있어야 소비자가 있다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5번까지도 한번 볼게요. 자료 2와 3을 활용하여 2는 신문기사, 3은 전문가 인터뷰였는데 가치 소비가 바람직하게 전개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언급해야겠군. 자료 3에 이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 있었고 우리의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있었으니까 효과도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작 마지막 10번. 이거는 벌써 우리가 3번하고 5번 갈라놓은 문제였죠. 그 다음에 서리법 찾았으니까 이제 비유법 찾아볼게요.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비유법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뭐 끝까지 읽어볼게요. 모여부터 마무리되듯이 내가 실천한 올바른 가치 소비가 사회에 큰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흐름 오케이. 1번 나쁘지 않네요. 2번 볼게요. 당신 소비가 나를 위한 사치인지 남을 위한 가치인지. 오, 라임 좋은데요. 당신의 소비가 나를 위한 사치인지 남을 위한 가치인지 생각하며 현명하게 소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리법만 있고 사실 비유법은 없습니다. 네, 5번 갈게요. 나의 소비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부메랑처럼 있는데 비유는 있는데 우리 함께 바람직한 가치 소비를 하자. 나의 소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말은 흐름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번까지 법과 장문이었고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항들이 꽤 있었어서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에 다른 언매나 문학, 비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